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이충재의 인사이트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따라잡기에서 오늘 읽어드릴 사설의 제목은 김만배 보도, 기자들 명예훼손 인정될까입니다. 어제 커피 사건에 이어 연이은 정부 여당의 언론 옥죄기에 대한 사설입니다. 이 사설을 통해 이충재 기자님이 후배 기자들께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사설 김만배 보도 기자들 명예훼손 인정될까? 검찰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님 인터뷰 보도에 비롯된 이른바 가짜뉴스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주요 혐의인 명예훼손죄 적용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현재 검찰의 1차 수사 대상은 김만배 씨와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 외에 해당 내용을 보도했던 뉴스타파와 MBC 등 기자 6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는 국민의힘이 고발한 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직수행과 관련된 언론 보도의 경우 면책 범위가 폭넓게 적용되는 판례에 비춰 사법 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해결해야 될 관건은 언론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뉴스타파 등 고발된 기자들이 김 씨의 인터뷰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갖고 보도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 다른 조건은 이들 기자가 인터뷰 내용의 허위 여부 검증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규명해야 합니다. 결국 취재 기자들이 오보라는 점을 알고도 보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부가 명예훼손을 인정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법원이 명예훼손죄에 적용하는 두 가지 원칙입니다. 언론이 보도할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실로 인정해주는 진실오신의 상당성 원칙과 공인과 관련된 보도가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 언론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악의성의 원칙이 판례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취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일부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관례였습니다. 2008년 MBC PD 수첩 광우병 보도 당시 검찰은 제작진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언론 보도 내용이 객관적으로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공직수행과 관련된 의혹을 품을 만한 이유가 있고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발생한 이명박 대통령 직호 동영상 사건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는 2013년 동영상이 대통령의 공적인 활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담고 있지만 악의적인 공격이 아니라고 보아 명예훼손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편집 논란이 있지만 오보의 의도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당시 취재기자는 분량 문제로 필요한 부분은 편집했지만 김만배 씨 발언 취지를 훼손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내가 왜 박영수를 조우영에게 소개시켜줬는지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윤석열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검증에 대해선 녹음 파일 등장 인물들의 입장을 받아 보도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에 따라 박영수 변호사로부터는 답을 받았고 나머지는 반응이 없어 편집회의를 거쳐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경우는 형사책임이 인정되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MBC는 당시 뉴스타파에 나온 김 씨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반론을 배치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자체 취재 내용도 별도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언론계에선 검찰이 인용 보도로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비판 언론 길들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가 지난 3월 펴낸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는데,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 여당이 MBC를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5월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47위로 1년 전에 비해 4계단 하락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더욱 위축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의 사설은 국민의힘이 지난 7일 뉴스타파와 MBC 기자를 고발한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기자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내용입니다. 법조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공직수행과 관련한 언론 보도의 경우 면책 범위가 폭넓게 적용되는 판례에 비춰 사법 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당시 검찰은 제작진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발생한 이명박 대통령 직후 동영상 사건도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가 지난 3월 펴낸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MBC 이후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정부의 고발 사례를 들어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고 해요. 지난 5월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작년에 비해 4단계 하락한 47위로 발표하며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 관료, 기업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치 행태는 후진국으로 퇴행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면 다른 언론들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먼저 9월 12일자 경향신문을 보면 망각의 힘, 국민의 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작년 8월 24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의 사진을 크게 올렸습니다. 이렇듯 야당 시절에는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더니 집권 후에는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까지 거론하며 비판 언론 옥죄기에 나서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의 국회 브리핑 내용도 실었습니다. 타당 후보 공격할 때는 합리적 의혹 제기이지만 자당 후보를 공격하면 가짜 뉴스이고 대선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 정치권의 현실이라는 지적입니다. 민주당도 뒤늦게 방송 장악을 막아보겠다고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내에선 여당일 때는 뭐 했냐 하는 비판과 내로남불의 상황이 언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부끄럽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 기사로 정치적 후견주의 못 끊어낸 후과라는 제목으로 15년째 되풀이되는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통한 공영방송 쟁탈전을 소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언론개혁에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지만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상태라고 합니다. 공영방송이 정치 권력의 후견인 노릇,
나팔수 노릇을 한다는 뜻의 정치적 후견주의 고리를 끊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언론사에 관련 있는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언론사 모두 언론 옥죄기를 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으나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